안녕하세요.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FSC 102 제5조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5조 가압 송수 장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여기 가압 송수 장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압력을 가해서 송수, 물을 보내주는 장치.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는 방식은 우리 크게 4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있었죠. 고가수조, 압력수조, 그리고 펌프 방식, 그리고 가압수조 방식 해서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건물의 지하에 수조를 두고 펌핑을 해서 우리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물을, 소화수를 송수해서 보내주고 있죠. 자, 우리 많이 쓰는 게 펌프 방식. 하지만 이렇게 고가 수조, 건물 위에다가 메인 수조, 유효 수량을 올려놓고 자연 낙차에 의해 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 자, 그리고 압력 수조, 가압 수조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압 송수 장치 종류 일단 4가지는 알아두시는 거고요. 제1항에 보면은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는 이라고 시작하죠. 자,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우리 펌프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펌프 방식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 안전 기준 한번 볼까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주 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지 안전 기준이 뜻하는 그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방 펌프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 중에 펌프 방식에 사용되는 펌프에는 이렇게 전동기 펌프 방식이 있고요. 엔진 펌프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전동기 펌프는 뭐예요? 일반 상용 전원에 연결이 돼서, 자, 여기 보면 전원이 공급되는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MCC라는 동력 제어반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펌프를 돌리는 방식이 바로 전동기 펌프 방식인 거고요. 자, 그리고 자체 경유 탱크가 연료인 경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엔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자체 연료에 있어서, 그리고 자체 엔진을 통해서 회전을 통해서 물을, 소화수를 송수해주는 장치인 우리 엔진 펌프 방식,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압 송수 장치로서 펌프가 주펌프, 충합펌프가 있잖아요. 그죠? 주펌프는 반드시 어떤 펌프를 써야 된다? 반드시 전동기 펌프를 설치해야 하더라.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이 엔진 펌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신뢰도가 너무 낮았었어요. 고장도 자주 나고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서 제품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예전에는 너무 좋지 않아서 주펌프는 뭐다? 반드시 이런 전동기에 의한 펌프, 상용 전원이 공급되는 펌프만 설치되게끔 법이 개정된 사례가 있었죠. 자, 이것도 머지않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다? 주펌프는 반드시 전동기 펌프만 가능하다. 이런 엔진 펌프는 주펌프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뒤에 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1항 1호에 보니까 자, 이런 펌프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죠? 점검하기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이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자, 당연하겠죠, 그죠? 자, 펌프가 이런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제 현장 사진인데요. 자, 펌프류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주변에 충분한 공간도 있고, 요 위에 제어 밸브를, 개폐 밸브 등을 제어하기 위한 이렇게 장치들도, 발판이 달려있는 장치들도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충분한 점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기계실도 펌프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화재 및 침수 등에 의한 재해가 없어야 되겠죠. 자,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펌프를 얹는 장소에 보면 이렇게 기초 패드를 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펌프를 올리죠. 그죠? 자, 여기 기계실에 물이 차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패드를 치고 그 위에다가 기계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펌프는 동결 방치 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지금 보온재가 감겨져 있고요. 그 밖에 빨갛게 띠테이프를 이용해서 마감을 한 상황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반드시 적색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회색 계열로 설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게 소화용 펌프이구나 라고 구분만 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지판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굳이 적색이 아니어도 되더라. 참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1항 3호의 내용을 보니까 특정 소방 대상 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 소화전, 자,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는 2개의 옥내 소화전을 의미합니다. 자, 2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 압력은 0.17MPa 이상이고, 자, 방수량은 어떻게 되더라? 130L/min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하여하더라. 자,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의 펌프를 쓸 때 얘네들이 가질 성능이 여기 3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방사 압력은 최소 0.17MPa 이상, 방사량은 130L/min 이상이라고 정의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자,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 옥내 소화전의 주펌프가 동작하게 되면은 각 층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 함에 필요한 소화수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죠? 자, 옥내 소화전의 기준 개수는 바로 2개입니다. 2개. 우리 수온의 양 산정할 때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을 몇 개 쓸 수 있는 것을 저장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2개입니다. 자,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의 옥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조항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펌프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옥내 소화전 2개, 2개를 호스를 전개해서 둘 다 소화수를 개방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중에서도 펌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소화전의 방수구의 압력을 측정을 할 때 방사 압력이 가장 적게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방사 압력이 가장 적게 나오는 말단의 방수구의 방사 압력을 측정했을 때 몇 메가파스칼 이상? 피토 게이지에 측정되는 압력이 0.17, 한 요 정도 되겠네요. 0.17 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되더라.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방사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라고 해서 피토 게이지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때 피토 게이지를 이용해서 방사 압력을 측정할 때는 사용되는 방수구는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튼 펌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소화전 2개를 모두 개방시켰을 때 그 중에서도 멀리 있는 방수구의 노즐 선단 방사 압력이 자, 0.17MPa 이상 나오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방수량은 130L/min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방수량은 우리 관련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Q는 equal AU라는 연속 방정식을 변형돼서 이렇게 만든 건데 2.065 D제곱 루트 P라고 해서 피토 게이지에 의해서 측정된 방사 압력을 자, P, 프레저라는 값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 0.17 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 0.17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 D제곱이라는 것은 옥내 소화전이 방사되는 여기 노즐, 자,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가 관창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여기 물이 이렇게 나와서 살짝 광경이 줄었다가 퍼지게 되면서 소화수가 방출되게 되는데, 여기 노즐이 나오는 구멍에 지름이 바로 뭐다? 요 D, 다이아메다, 옥내 소화전의 노즐 구경의 지름을 의미를 합니다. 자, 보통 13mm를 쓰기 때문에 13mm짜리를 쓰기 때문에 여기
자, 여기 D 값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몇 mm? 13mm를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065 D제곱 13mm의 제곱 곱하기 루트 0.17을 하게 되면은, 자, Q 값이 바로 나와요. 자, 리터 퍼민 분단 방수량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자, 0.17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43. 몇몇몇 해서 리터 퍼민이 나옵니다. 우리 기준 방수량이 130 리터 퍼민이니까 그거 이상 충분히 만족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0.17만 나오면은, 이 이상만 나오면 무조건 방수량은 만족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관창을 통해서, 방수구 구멍을 통해서 물이, 소화수가 방사될 때 살짝 오므려들었다가 퍼진다고 했죠. 그죠? 자, 오므렸다가 퍼집니다. 자, 여기 가장 얇은 부분, 자, 여기 광경, 소화수가 방사될 때 물줄기가 가장 얇아지는 이 부분이 바로 노즐 구경에, 자, 떨어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노즐 구경의 2분의 1 지점. 자, 2분의 D 지점이 바로 여기 방사되는 노즐 소화수의 광경이 가장 작아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를 측정한다? 피토 게이지를 이용해서 방사 압력을 측정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 여기서 측정할 때 측정되는 위치에 따라서 방사 압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사 압력 측정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어디다? 2분의 D 지점이다. 이 D는 뭐다? 노즐 선단 방수구의 지름을 의미하더라. 바로 13mm를 의미하겠죠. 측정되는 정확한 위치는 한 6.5mm 정도 바로 앞에 서 측정되는 위치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뒤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단서 조항에 보니까, 다만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이 0.1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 접결구에 인입치개 감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펌프가 돌면은, 자, 방사 압력이 펌프로부터 가장 높은 측,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여기 방수구의 방수 압력이 가장 낮겠죠. 자, 그러면은 0.17MPa이라는 것은 펌프에서 가까이 있는 소화전일수록 압력이 높게 나타나겠네요. 자, 여기가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의 10층 위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에 1층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1층에도 똑같이 옥내 소화전함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자, 그러면 펌프에서 가장 가깝게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를 열어서 방수 압력을 측정을 했을 때, 피토 게이지로 여기에서 방사 압력이 측정했을 때 방사 압력이 가장 높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0.17MPa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어디서 측정하더라? 펌프, 소화 주펌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옥내 소화전 함에서 측정을 하더라. 아까 0.17MPa는 어디서? 옥내 소화전 주펌프로부터 가장 높은 층에 멀리 있는 방수구에서 측정을 한 것이고요. 0.7MPa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을 하더라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방사 압력을 측정했더니 만약에 0.7MPa이 초과하였다. 피토 게이지에 측정된 압력이 0.7을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0.7을 넘어가게 되면은 물이 나갈 때, 자, 방수구를 통해서 0.7MPa 이상으로 나갈 때 나가는 압력 대비 뒤로 반발력도 반동력도 작용하기 때문에 호스를 잡고 소화 활동을 하는 관계자가 원활하게 소화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반동력이 커져요. 자, 그래서 0.7MPa를 넘지 않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0.7을 넘어가게 되면은 방수구, 우리 앵글 밸브라고 하죠. 자, 이런 호스가 서로 접결되게 될 건데, 이 사이에 감압 장치를, 이렇게 생긴 감압 장치를 설치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다? 소화수가 나갈 때 광경이 줄어들어요. 그죠? 광경이 줄어들게 되면은 속
속도는 빨라지게 되겠죠. 좁은 간격으로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자,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압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도 차에 의한 압력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압력은 어떻게 되더라? 자, 다운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에는요, 저층부에, 그러니까 펌프와 가까이 설치된 부분에는 이렇게 감압장치가 설치된 사례가 많이 되어 있다. 자, 감압용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감압장치인데 감압용 오리피스로 현장에서는 명칭을 칭하고 있더라. 자,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항 한번 볼까요? 자, 4호에 보니까 펌프의 토출량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 자, 2개 이상은 2개죠. 자, 130L/min 양 이상 곱한 이상 나와야 되더라. 자, 우리 펌프의 토출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옥내 소화전의 기준 개수는 2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2개의 소화전을 끌어다가 쓰는데, 여기에서도 130L/min 이상, 자, 여기에서도 130L/min 이상의 소화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이 펌프는 요 2개의 값 이상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기준 개수가 2개니까. 자, 그래서 펌프의 명판을 확인해 보면 보편적으로 메타 삼성 per hour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전격 토출량입니다. 펌프가 한 번 돌 때 이만큼의 양을 올려서 보내주더라 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양정 헤드 높이라고 해서 38m가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이만큼의 양을 한꺼번에 보낼 때 몇 m를 보낼 수 있다? 38m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130L/min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환산해 볼게요. 자, 15.6m 삼승 per hour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하게 되면 리터로 환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hour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분으로 환산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260L per mi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한 번 돌 때 몇 RPM을 보내더라? 260L per min을 보내는 펌프이더라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기준 개수가 2개니까 당연히 그거 이상은 나오게끔 펌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만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자, 일단은 펌프는 전용으로 하라. 자, 무슨 의미냐? 자, 옥내 소화진이 설치된 건물에 있어서 이 소화 주펌프, 중화펌프는 반드시 전용, 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보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주펌프, 중화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펌프의 양정과 토출량을 산정하면 이 하나의 펌프로 뭐다? 옥내 소화전도 쓸 수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29층까지의 건물, 30층부터를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고층 건축물은 얘를 중화펌프를 스프링클러형 옥내 소화정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층까지는 어떻게 쓰고 있다? 하나의 펌프로 옥내 소화정과 스프링클러 설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호를 체크해 볼게요. 자, 펌프의 토출층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어디다가 체크밸브 이전 펌프 토출 측 플레인지 가까운 곳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펌프 토출층에는 펌프가 회전을 할 때 얘가 얼마만큼 힘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출축에 이렇게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 토출축에 설치된 체크밸브. 자, 여기가 바로 체크밸브인데 이거 이전에만 설치하면 돼요. 자, 될 수 있으면 어디 설치하는 게 좋다?
플랜지 가까인 부분. 자, 펌프와 여기 배관이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 보면은 플랜지 이음이라는 것은 배관과 배관 사이에 플랜지라는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이렇게 볼트 이음한 것을 우리가 플랜지 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압력계를 설치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 플랜지 가까운 부분에다가 압력계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더라. 자, 법적으로는 어디? 이 체크 밸브 이전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뭐를? 압력계를. 그래서 펌프 토출 중에는 반드시 이런 압력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흡입측을 볼게요. 한번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입지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설치하라? 진공계,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진공계 또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과 이상의 압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연성계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건 왜냐? 자, 펌프가 아래에 있는 물을 빨아 올려야 될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빨아들이는 힘을 체크하기 위한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조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상에 위에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위에 있다 보니 자연적으로 여기 배관에 물이 고이게 되죠. 그죠? 자연적으로 힘이 빠른 힘이 아니라 정압, 플러스 압이 항상 배관 흡입측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다? 진공계나 연성계는 의미가 없다. 왜? 빨아들이는 힘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압력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공계나 연성계나 측정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위에 있으면 진공계, 연성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으면요. 이렇게 생긴 후드 밸브도 설치해야 되지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위에 있으면 자, 여기 있는 후드 밸브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수직 회전축 펌프라는 것은 이렇게 서 있는 이편 펌프를 의미를 하는데 무조건 이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진공계나 연성계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을 때 여기 입축 펌프, 수직 회전축 펌프의 임펠러가 이렇게 아래 물 속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진공계나 연성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빨아들이는 경우에는 이 수직 회전축 펌프의 임펠러가 안에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제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수직 회전축 펌프의 임펠러가 어디? 물 속에 잠겨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더라. 자, 화재 안전 기준의 의미를 지금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호에 보니까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다는 펌프를 사용할 때 기준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7호에 가압송수 장치에는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주는 장치에는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자, 이게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하는데 다만 충합 펌프는 그렇지 않다. 자,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펌프 토출축 개폐 밸브 이전에는요. 이렇게 주펌프, 소화 주펌프에만 펌프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량계를 중심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 그리고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하게끔 돼 있다. 바로 이게 뭐다? 성능 시험 배관이더라. 우리 충합 펌프 같은 경우는요. 얘는 평상시 배관 내에 압력이 빠지면 자동으로 하고 돌았다가 압력이 채워지면 다시 칙 하고 자동으로 꺼져요. 자, 그런데 이 소화 주펌프 같은 경우는 평상시 돌 일이 없습니다. 주펌프는 언제 돌아요?
화재 시 필요한 앞 방수량을 보내주는 주펌프이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으면 도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건물을 처음에 신축할 때 처음에는 새 펌프가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성능이 좋을 겁니다. 근데 5년, 10년 동안 이 건물에 불이 나지 않았다. 그럼 펌프가 그때까지 자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소화 주펌프에는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성능 시험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주펌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음에 8호에 보니까 가압 송수 장치에는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면 이 부분, 자, 요 부분이 순환 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 배관이라고 하는데 왜 설치하더라?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을 설치한대요. 자, 순환 배관에 보면요. 글씨를 좀 바꿔서 색깔을. 순환 배관에 보면 여기에 달려있는 게 뭐가 하나 보입니다. 자, 요게 요렇게 생긴 건데 릴리프 밸브라고 해요. 자, 그 안에 보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밀려서 올리면 열리게 되고, 자, 압력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닫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밸브인데, 우리 주펌프에는요, 성능시험 배관이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나중에 성능시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성능시험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우리 체절 운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격 운전이라는 게 있고, 최대 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우리 체절 운전을 한번 볼 건데, 우리 보니까, 여기 보니까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순환 배관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체절 운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펌프 토출직에 있는 개폐 밸브를 잠가요. 자,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리고 순환 배관 상에 있는 릴리프 밸브도 잠가. 자, 흐름을 막아요. 성능 시험 배관에 있는 개폐 밸브도 모두 잠가. 자, 그 다음에 MCC라는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에 전력을 주게 되면 펌프는 회전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조에 있는 물을 빨아서 올리게 되는데, 자, 물의 흐름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자,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면서 이 배관 내 압력 게이지가 어디예요? 처음엔 제로에 가 있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끝까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 압력 게이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체절 운전이라는 게 뭐다? 펌프 토출축에 설치된 개폐별을 모두 잠가서 배관 내에 흐르는 유량이 제로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0%일 때 배관 내 발생되는 이 압력이 있을 건데, 이게 무슨 압력이다? 바로 체절 압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펌프가 계속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계속 임펠러가 회전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은 이 안에 고여 있는데 임펠러가 계속 고속 회전을 해요. 임펠러와 물 사이에 마찰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액체가 어떻게 돼요? 기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가 생겨? 공기방울이 생겨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이다?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동현상이 발생돼서 공기방울이 생기게 되면요, 이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서 공기방울이 이 관내 벽을 타다다닥 치게 됩니다. 이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안에 회전하고 있는 임펠러를 치게 되면 임펠러의 기세에 홈이 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펌프의 성능이 점점 뭐야 된다? 저하가 되더라. 왜? 수온이 상승해서 액체가 기화돼서 공기방울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설치했다? 순환 배관에 설치했다. 자,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수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을 체절 압력이라고 했죠.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압력. 자, 체절 압력까지 도달되기 전에 여기 배관 내에 물이 여기 릴리프 밸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스프링 장력이 위로 밀리게 되면서 물이 이렇게 열린 계구부를 통해서 아래로, 여기 있는 아래쪽으로, 배관 쪽으로 쪼르륵 흘러가게 돼요. 여기 스프링이 위로
올려서 밀리면서 소화수가 흘러가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육안으로도 점검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최저압력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개방되면 소화수가 일부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유체가 조금만 흘러가게 되면 보다 수온이 올라가질 않아요. 자, 그래서 기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설치하더라?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배관을 설치하더라. 그래서 점검을 할 때 토출축 개폐 밸브를 모두 잠가 놓고 펌프를 돌렸을 때 여기 릴리프 밸브가 개방돼서 소화수가 쏟아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때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안에 그 줄은 말하는 의미는 짧게 두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상당한 이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능시험의 종류 몇 가지 썼다? 3가지. 체절운전, 전격운전, 최대운전. 그 중에 무슨 운전? 체절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배관이 설치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9호에 보니까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계속 보고 있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 옥내 소화전 설비를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정지시켜주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또는 압력 챔버라고 했죠, 그죠? 자, 이거를 떼버리고 우리 배관 옆에다가 바로 어떤 제품? 이렇게 생긴 전자식 압력 스위치, 부르동관 압력 스위치도 있고 보편적으로 전자식 압력 스위치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 챔버 떼버리고 이렇게 전자식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면 돼요. 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는 압력 챔버, 이와 동등 이상이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이런 전자식 압력 스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기동장치로는 이런 것을 설치하면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다만 학교, 공장, 창고 시설로서 동결에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동 스위치의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소화전 합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그림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 학교,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화 수조와 펌프를 하나의 건물의 지하에 이렇게 둔 다음에 배관을 길게 연결해서 A동에서 B동, B동에서 C동까지 이렇게 옥내 소화전함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A동에서 B동으로 넘어가는 이 배관을 땅에다가 묻어서 지나가게 될 건데 당연히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에는 여기에 있는 배관에 물을 채우지 않고 빈 배관 상태로 두는 거예요. 바로 건식 타입인 거죠. 건식 타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뭐예요? 기동 스위치를 여기에 소화전함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기동 스위치를 눌러서 펌프를 원격으로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럼 수조에 있는 물을 빨아 올려서 빈 배관을 채워올 때까지는 시간 지연이 있겠지만 이렇게 배관을 빈 배관 상태로 운영하는 것을 바로 단서 조항에 있는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학교, 공장, 창고, 좀 부지가 넓은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는 동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동 스위치의 보호판, 자, 여기 기동 스위치입니다. 여기에 보호판을 부착해서 옥내 소화전함에 부착해서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요. 그죠? 그건 뭐다? 배관이 바로 건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건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단서 조항에는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자, 기동 스위치를 이렇게 부착해서 설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단서의 경우에는 자, 뭔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펌프 하나, 충화펌프 하나 있으면 되지만 이렇게 건식 시스템으로 의해서 이렇게 기동 스위치를 부착하게 된다고 하면 뭐예요? 주펌프 대신 예비 펌프를 뭐라?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얘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 뭔가 완화를 해줬으니까 뭐라?
여기도 또 하나 추가를 설치를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만 다음의 항목에 보면 제외한다. 자, 이렇게 단서 조항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법부 아니 예비 펌프를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또 있죠. 자, 어떤 경우냐 한번 보니까 자,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자, 이런 건물은 거의 없어요. 자,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자, 안 해도 됩니다. 자,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경우, 자, 우리 수조를 고가 수조, 그죠? 건물의 위치보다 높게 설치해서 자연 낙체 압력으로 여기에 필요한 0.17MPa 이상 압력이 나오게끔 하면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설치할 리가 없겠죠.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고가 수조를 설치하면은 여기 있는 물이 자연적으로 배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물을 채워둘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자, 자, 지우고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자,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이렇게 수조를 건물 위에 두면은 당연히 자연 낙차에 의해서 배관에 물을 채워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이겠죠. 자, 건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너무 낮으니까 위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이것도 현장에서 설치될 사례가 없겠죠. 자,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경우, 자, 별도의 가압원을 이용해서 수조를 가압하는 방식이 가압 수조 방식인데,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예비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죠? 수조가 보편적으로 기계실에 다 같이 있고요. 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 펌프를 다 설치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10호에 보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일명 압력 챔버죠. 그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정은 몇 리터 이상, 1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펌프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기본적으로 100리터 이상이더라. 이 용적이 100리터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자,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뭐를 설치하라?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물올림 장치, 자,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얘는 전용의 탱크, 얘는 물올림 장치 전용의 탱크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자, 탱크 용량은 100리터 이상이고요. 15mm 이상의 급수 배관. 자, 얘가 바로 15m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5mm 이상의 급수 배관에 의해서 항상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올림 장치를 왜 설치하냐라고 하면은 얘는 펌프와 펌프 흡입식 배관상에 소화수를 항상 채워둠으로써 펌프가 공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얘는 왜 설치한다? 펌프가 공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더라. 자, 그럼 펌프가 왜 공회전을 할 것이냐? 자,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면서 이런 옥내 소화전 배관 시스템을 다 신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배관도 넣고 여기 후드밸브도 설치하고 배관도 연결해서 펌프에 연결을 했고 다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관 내에 물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은 펌프를 돌리겠죠. 펌프를 돌려서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자, 이 빈 배관 상태에서 여기 흡입식 배관 라인이 빈 상태에서 펌프를 돌리게 되면요. 펌프를 돌리게 되면 이 물을 빨아들이질 못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주사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사기를 이렇게 담가놨어요. 이런 식으로. 담가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제 끝에 보면은 고무 바킹이 이렇게 해서 꽉, 여기 주사기 외부를 꽉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외부를 꼭 채우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은 여기 주사기 외벽과 고무가 서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빨아들이는 순간 이 물이 그대로 빨려서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고무 바킹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요런 기둥만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잡아당겼을 때 물이 빨려져 올라올까요?
빨려오지 않겠죠. 그죠? 그냥 얘는 허공에서 혼자 왔다 갔다 왕복 피스톤 운동만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물을 빨아들일 때 여기 흡입축 배관 라인에 물이 항상 꽉 차 있어야 이 지하에 있는 물,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물을 빨아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지하 우물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 있는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자, 요렇게 생긴 이거를 이제 위아래로 펌핑을 위아래로 막 움직이게 되면 물을 쭉쭉쭉쭉 빨아 올리는 그런 펌프 시설이 있죠. 그죠? 자, 수동식 펌프 시설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다가 뭐를 넣어요? 물을 한 바가지 넣습니다. 자, 물을 한 바가지 넣어서 여기 피스톤 운동하는 부분과 이 배관 외부 부분이 완벽하게 밀폐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야 펌핑을 해야 물이 빨려져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올림 탱크는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물을 늘 채워두는 거예요. 자, 펌프도 다 채우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흡입축 배관, 여기 후드 밸브까지. 자, 후드 밸브는 체크 기능이 있어서 더 이상 아래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항상 흡입축 배관, 그리고 펌프에 물을 채워둠으로써 펌프가 회전을 하면 쉽게 여기 아래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더라?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 자, 요거죠? 요거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설치하라. 주 펌프 외에 충압 펌프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옥내 소화전이 각 층에 한 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 자, 충압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소화용 급수펌프의 성능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충압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충압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펌프의 성능을 보니까 펌프의 토출 압력은 호스 적결구, 최고의 호스 적결구 여기겠죠. 여기서부터의 자연 낙차, 자연압보다 0.2MPa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함수가 같게 할 경우, 자, 그리고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뭐 정상적인 누설량보다는 적어서는 안 되며, 자, 요런 말들이 있는데, 자, 충압 펌프를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단서 조항에 있기는 하지만 제외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주펌프는 한번 기둥이 된 경우에는 자동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주펌프 외에는 반드시 충압펌프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법 조항은 큰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참조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기는 우리 일반적인 상용 전원에서 전원을 받아서 펌프를 돌리는 거고, 내연기관은 엔진 펌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엔진 펌프인데, 자, 엔진이 달렸고요, 연료 탱크도 달려 있고, 자, 제어반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동을 걸기 위한 축전지 설비도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얘가 충압 펌프, 약간 큰 게 주펌프.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동 장치도 설치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흡입축 배관이 연결되는 라인이고요, 이게 토출축 배관이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보니까 내연기관의 기동, 자, 이 엔진 펌프가 기동이 되려면 기동 장치를 설치하거나, 뭐예요? 자, 이렇게 생긴 기동장치 압력 챔버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 함의 위치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소화전 함에서 원격으로 기동 스위치를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펌프가 돌게 되면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이라고 해서, 보면 위치 표시등 외에 그 아래에 펌프가 돌면은 불이 들어오는 펌프 기동 표시등, 무슨 색으로? 적색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런 기동 스위치보다는 여기 압력 챔버에 기동용 압력 스위치가 붙어 있는 압력 챔버 방식을 많이 쓰고 있겠죠. 자, 나목에 보니까 제어반에 따라 여기 붙어있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 및 수동 기동이 가능하고 당연히 자동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자동도 가능하고 수동 기동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 이렇게 배터리, 우리 자동차 시동 걸려면은 차에 배터리가 있듯이 여기 엔진 펌프에도 시동을 걸기 위해서 자, 연료의 발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축전지 설비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시 충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목에 보니까 연료의 양은, 자, 여기에 저장되는 연료의 양은 일반적인 건물, 자, 29층까지 건물을 의미합니다. 20분 이상 펌프를 돌릴 수 있으면 되고요. 자, 30층 이상 49층 이하, 자, 30층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40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연료량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14호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좀 바꿔서. 자, 가압 송수 장치에는 옥내 소화전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 자, 그리고 이 경우 가압 송수 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자, 말이 좀 긴데요. 자,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면요. 자, 이렇게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 펌프가 무슨 용도인지 옥내 소화전이면은 옥내 소화전 용도라고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으면 되고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같이 겸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몇 층까지는? 29층까지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옥내 소화전도 되고 스프링클러 설비용도 같이 쓰는 펌프이다. 자, 얘는 주펌프고 얘는 예비 펌프이고요. 얘는 충화 펌프다라고 해서 이런 표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리사분에게 지적을 받는 사항이 되겠죠. 어떻게? 제5조 NFSC 102 제5조 1항 14호에 근거해서 지적을 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 15호 항목을 볼게요.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충압펌프는 배관 내에 압력이 빠지면요, 충압펌프가 우웅 돌아서 다시 배관 내에 압력을 채워줘요. 자, 그래야지만 옥내 소화전을 사용할 때 압력이 바로 방사될 수 있겠죠. 기준 방사압 0.17MPa를 만족하기 위한 것을 늘 충족시켜 두는 거예요. 누가? 충압펌프가. 그래서 충압펌프는 개념이 평상시라는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네요. 하지만 주펌프는 언제? 화재 시 도는 펌프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주펌프에 필요한 그 압력만 얘가 내면 되겠죠, 그죠? 자, 보면은 이 주펌프가 만약에 기동이 되면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주펌프가 한번 기동이 되면은, 여기는 주펌프가 한번 기동이 되면요, 이 배관 내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이 돼요. 자, 그래서 물을 여기서 지상에서 옥내 소화전을 꺼내서 물을 쓰게 되면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지게 될 건데, 자, 그렇게 돼서 주펌프가 돌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압력이 낮아져서 주펌프가 돌았는데, 주펌프가 한번 돌면 배관 내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펌프가 금방 정지 압력에 도달되는 거예요. 자, 펌프는 정지 압력과 기동 압력이 있을 건데, 자, 물을 쓰니까 기동 압력에 도달돼서 기동을 했어요. 근데 펌프가 우웅 하고 돌았더니 순간적으로 기동 압력까지, 아니 정지 압력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펌프가 정지. 다시 물은 쓰고 있으니까 압력이 다시 떨어져요. 자, 기동 압력이 되면 다시 돌아. 그랬더니 다시 정지. 기동 정지를 순간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트립이 되면서 펌프가 아예 정지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돼요. 자, 화재가 났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소화수는 써야 되지만 펌프가 정지됐으니 펌프가 못 쓰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펌프가 기동과 정지를 반복되는 현상을
헌팅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여기 압력 챔버에는 원래 여기까지는 소화수가 채워져 있고 압력이 채워져 있고요. 물이. 자, 상부에는 공기층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공기층이 없이 물로 전체적으로 꽉 차 있는 경우에 이런 헌팅 현상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 챔버에 공기를 치환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점검 요소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다? 헌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상부에 일정량의 공기를 채워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 왜 어떻게 바뀌었다?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 정지되지 마라. 아예 막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헌팅 현상이 되는 거를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본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펌프실인 거고요. 다른 곳에서 지금 옥내 소화전을 빼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소화수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보면은 기동정지 반복되고 있죠. 자, 트립됐어요, 방금. 기동정지. 자, 주펌프, 그리고 예비펌프까지 모두 기동정지를 반복하다가 트립이 됐죠, 그죠? 자, 이때 뭐예요? 펌프가 아예 정지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위에서는 계속 물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펌프가 정지됐으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소화수가 안 나가겠네요. 그죠?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뭐다? 헌팅 현상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펌프는 반드시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한번 돌면 자기 유지 회로에 의해서 계속 돌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헌팅 현상에 대한 문제점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중간에 좀 끊겼지만, 자,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가압송수 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자, 이것도 개정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다만 충합 펌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펌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펌프는 이렇게 전동기 부분과 우리 임펠러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전기가 전원 박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여기 전동기 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펠러를 회전시켜서 흡입축에 물을 통해 여기 토출축으로 물을 보내주는 방식, 원심 펌프죠, 그죠? 원심력에 의해서 물을 보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자, 이 펌프가 오래되다 보면요, 이 안에 있는 임펠러가 보이는데, 사진에 보면 이 임펠러 부분과 여기에 전동기 축이 전동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보면 이게 오래되면은 누수 등에 의해서 이렇게 부식이 돼서 이게 고착돼서 떡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 자, 이렇게 의해서 펌프가 고착되면 위험해질 수 있죠. 펌프가 안 돌 거니까 임펠러는, 자, 이렇게 회전하는 임펠러는, 자, 청동 또는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요. 펌프 축은 스테인리스, 자, 여기 사용되는 중심축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봉이 하나 보이죠? 이 중심축은 반드시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본문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길었네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